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들이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 여야 각 후보들은 시장으로, 산으로, 축제 현장으로,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텃밭의 싹쓸이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민주당이 그래도 광주, 전남, 전북만 살고 다 죽게 생겼어. 열심히 아무튼 해서 선거 끝나고 우리 다시 개조를 좀 할게요, 개조를. 국민의힘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고, 중앙정부하고 손잡고 많은 예산 확보해서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계열 정당들도 지역 일당 독점을 막기 위해선 대한 정치 세력이 꼭 필요하다면서 대시민 호소와 철야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텃밭의 재확인이냐, 반민주당 깃발 든 무소속의 약진이냐, 그리고 24년 만에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는 국민의힘과 진보정당 계열의 광역과 기초의회 제2당 확보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잇따라 추가 공약을 내놓으면서 막판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 교육감 후보는 전남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 지역 공무원 선발 때 지역 인재 전형을 추진하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호남권 지역대학 등록금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 후보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각종 체험학습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으로 학생들의 자부담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를 초과하고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인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 없이 법정 횟수 8차례를 초과해 모두 28차례 11만 1,298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 거부 의사표시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2050년 수소경제 중심 도시로의 비전을 내놨었죠. 최근 이 비전을 보다 더 구체화한 청사진이 마련돼 최근 국토부에 사업 신청에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2050 수소경제 중심 도시 광양 비전을 선포한 광양시. 당시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수도도시 조성 세부 전략 마련에 나선 광양시가 최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교통과 인프라, 주거, 산업 영역을 망라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윤곽을 잡은 겁니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수소 생태계라 그러면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공급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건데 이제 이 전반에 대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먼저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중심이 돼 오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500만 톤 제조 저장 능력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서 광양항을 거쳐 황금산단으로 이어지는 19km 구간의 수소 배관을 구축하고 통합 운영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수소 에너지 기반의 공공주택과 상업시설 운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2050년까지 수소차를 10,000대까지 확대 보급함으로써 수소 기반 대중교통체계도 구축합니다. 특히 수소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고 수소 특화단지 구축, 수소 전문기업 육성, 50메가와트급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등 산업 영역에서 수소 경제로의 단계적 전환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계획들을 기반으로 최근 431억 원 규모의 광양형 수소도시 조성 초기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 제출했고 사업 일정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사업입니다.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지자체인 산업도시 광양시. 새로운 지역의 탄소 제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소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청사진을 넘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앞둔 사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연구기술진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이 6월 15일로 최종 확정된 이후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위해 1, 2단 내부 추진기관의 부품 구동을 위한 화약장치를 장착하고 3단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누리호에 탑재될 성능 검증 위성도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로 이송돼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다음 달 초까지 3단부에도 장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빚이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분기별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사분기 석 달 동안 광주 전남의 가계부채는 6,430억여 원이 감소했습니다. 대출 잔액이 전분기보다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8년 전인 2014년 1분기 이후 8년 만입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이 3,800억 원,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6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기와 주택시장의 침체, 일단 금리 인상의 여파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인상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같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대책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마이너스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올 들어서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 주택담보대출이 급감한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은 연 1.75%로 결정해 시중금리의 인상도 불가피해지면서 빚이 많은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4,240만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360만 명,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수치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담양 중록원 등에 각각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들렀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함평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6일부터 닷새 동안 베트남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739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최초로 진행된 이번 수출 상담회는 도내 농수산식품기업 11곳과 화장품 등 공산품 기업 4곳이 참여했고 조미김과 전복 가공식품, 네일아트 제품 등 다양한 전남 제품이 수출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유망 중소기업 20개사를 선정해 모두 20억 원을 지원하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원을 받은 전남형 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냈다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2년 동안 맞춤형 마케팅과 품질 혁신 등의 프로그램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